예, 안녕하십니까. 그 모두를 위한 분자생물학 그 3강. 오늘은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면 상당히 익숙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음식에 뭐 영양 성분으로 그 단백질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저희 헬스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로 그 익숙하게 되는데, 물론 단백질은 인간에게 중요한 영양소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단백질을 이거 영양소라고만 평가하는 것은 좀 단백질에 대한 신뢰가 될 수가 있다. 그만큼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세포가 여러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기계라면, 단백질은 이런 세포라는 기계의 부품에 해당한다. 즉 세포 안에서 거의 모든 일들은 단백질이 수행을 하게 된다. 즉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단백질의 전을 만드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DNA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단백질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세포 안의 모든 일들을 한다. 세포와 2강에서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다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세포를 이루는 여러 가지 구조물의 부품 역시도 단백질이고, 세포 내부에서 혹은 세포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도 단백질이고, 세포 내부에서 물질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도 단백질이고, 그리고 DNA, 유전 정보의 복제 및 그 전달을 하는 거의 모든 그것도 다 단백질이다. 즉 세포에서 단백질이 안 하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쉽다. 그래가지고 그 화학적인 의미에서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죠. 그 2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레고 블럭이 그 단량체라면 이것이 모여서 만드는 게 중합체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단량체가 아미노산, 그리고 중합체가 단백질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그 작용기가 두 개가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동시에 있는 그런 물질인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이드 체인이라는 것들이 달라짐으로써 다양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각각의 아미노산은 여기에 R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모든 생물의 단백질에는 주로 사용되는 거 20가지와 아주 간혹 사용되는 2가지의 아미노산, 즉 22가지의 아미노산이 발견이 되고, 이것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단백질이 생성하는 거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마이너스 기를 가지게 되는 글루탐산과 아스파르산, 혹은 그리고 양성을 가지고 있는 아민기를 가지고 있는 라이신과 아르기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루탐산이라는 것이 소디움과 만나게 되면 이것이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즉 MSG, 우리가 말하는 조미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조미료에 사용되는 성분인 글루탐산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에 들어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다. 그리고 적당히 극성인 아미노산은 OH기가 히드록시가 있는 세린과 세레오닌이 있고요. 그리고 글루타민과 아스파라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들은 되게 물을 싫어하는 아미노산들이다. 그 외에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히스테인, 히스티딘, 글라이신 등이 있는데, 히스테인은 황이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고, 히스틴은 양성자를 주고받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글라이신과 프롤린은 단백질의 2차 구조를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아미노산은 20개인데, 그럼 2개는 뭐냐? 20개 아미노산은 모든 생물이 거의 모든 단백질에 사용되는 반면에, 2가지는 극히 일부의 단백질 및 일부 생물에만 사용된다. 이것들은 셀레노시스테인과 파이로라이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턴 사원과 같은 그런, 혹은
연습생과 같은 그런 아미노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동물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음식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반면에 식물과 미생물은 이들 아미노산을 자체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미노산들은 동물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동물은 식물이나 미생물에 비해 가지고 좀 열등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가장 필요한 단백질이 아미노산 20개 중에서 이렇게 많은 아미노산을 자기가 못 만드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미노산은 대개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아미노산들인데, 동물은 이런 아미노산들을 대개 아웃소싱을 주는 걸로 해결을 한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될 것이 있는데, 생체 구분자 중에 RNA가 DNA가 아닌 왜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주된 이유는 이런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다양한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20가지 플러스 이 2개, 즉 22가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합돼서 수많은 다른 성질을 가진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RNA나 DNA는 기껏 해봐야 4가지 종류밖에 연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4가지가 결합을 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하면 256종류가 나오지만,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이 4개만 붙어도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16만 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즉,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단량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생체 구분자를 형성 가능하고, 아미노산이 그런 사이드 체인이 핵산 염기보다 훨씬 더 다양한 화학적인 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그렇다면 아미노산이 어떻게 단백질로 만들어지느냐?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다른 아미노산을 결합한다. 즉, 아미노산이 카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이 아미노기와 결합해가지고 물이 하나 빠진 다음에 형성되는 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되고 계속 중첩돼서 결합되게 된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백질이 몸에 좋으니까 이걸 많이 먹어야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결국 뱃속에서 다 아미노산을 분해해가지고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먹어도 결국 뱃속에서는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흡수되고 단백질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효과가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것은 또 이제 단백질이 그럼 어떤 형태로 다양한 단백질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단백질이 1차 구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차 구조는 단백질이 어떤 아미노산의 줄줄이로 결합되어 있는지 이 순서를 얘기한다. 이것은 DNA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이런 20개의 아미노산 글자가 어떻게 배열되어야 돼가지고 단백질이 성질이 결정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각각 단백질이 중합체는 각각의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나열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1차 구조는 결국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1차 구조를 결정하는 결합은 공유 결합이다. 힘은.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단백질이 펩타이드 결합이 인근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이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 질소가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 일정한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2차 구조라고 한다. 2차 구조의 이 2가지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알파나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근처에 있는 아미노산이 질소에 있는 수소와 카르복실기에 있는 C와 O 사이의 수소 결합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알파나선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파나선만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단백질은 알파나선과 다른 구조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 외의 다른 구조의 경우에는 베타 병풍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나란히 배열된 둘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에서 형성되는 구조로서, 그 각각의 사슬이 그 폴리펩타이드가 서로 역시 수소결합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구조로서, 이 단백질의 구조에서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그 베타 병풍 구조이다. 이렇게 그 하얀색 점으로 돼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슬과 서로 수소결합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2차 구조를 잇는 무정형의 구조가는 고리 구조이다. 결국 단백질의 2차 구조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수소결합이다. 즉 알파나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카르본 일기의 산소는 아미노기 수소와 수소결합을 형성해야 된다. 베타시트 역시 마찬가지다. 즉 2차 구조를 형성하는 힘은 수소결합이다. 그렇다면 이런 2차 구조로 어느 정도 모양을 형성한 폴리펩타이드 가락은 단백질 접힘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모양을 3차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형성하는 주된 힘은 무엇인가? 바로 소수성 상호작용이다. 즉 세포의 70%는 물입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중에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물을 싫어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가능한 물에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얘들이 물에서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서 피하려면 단백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그 바깥에 아미노산 중에서 물과 친한 아미노산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물과 친하지 않은 아미노산을 가진 애들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러한 힘에 의해 가지고 단백질이 일종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접히게 되는 것이 단백질 접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이 결합된 구조를 봐도 주로 단백질이 류신이나 아이소루신과 같이 물과 친하지 않은 아미노산들은 주로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로 들어가게 되고, 반면에 아스파틱 애시드나 아르지닌과 같은 물과 친한 아미노산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이 단백질이 전체적인 모양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위에 있는 가능한 단백질 표면에 나오고 싶은 아미노산들과 가능한 단백질 안으로 숨고 싶은 아미노산들이 분포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정이 된다. 그 외에 단백질이 3차 구조를 결정하는 힘들은 뭐 이온 결합이나 그 반대발 인터랙션, 뭐 수소 결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4차 구조는 무엇인가? 4차 구조는 각각 하나의 단백질이 각각 다른 폴리펩타이드 사슬 간에 결합해 가지고 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어떤 우리가 기계의 부품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품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단위 부품이 되는 것처럼, 단백질도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과 만나 가지고 한 부품이 만들게 된다.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레고 블록끼리 결합하는 그런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백질의 모양이나 단백질 표면에 어떤 음전화나 양전화가 있느냐, 혹은 단백질 표면에 소수성 아미노산이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 어쨌든 단백질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가지고 생체 기능의 기능은 각각 단백질이 여러 가지 모양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 즉 단백질의 모양이 그 생체 기계의 부품으로서의 기능을 결정하게 된다. 즉 결국은 단백질의 3차 구조는 근본적으로는 아미노산이 서열이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건 이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즉, 그 기계의 부품이 모양이 어떤 기계 속에서의 부품의 역할을 결정지는 것처럼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 단백질이 무엇을 하는지를 결정지는다. 즉, 단백질은 생체기계의 부품이고 이 생김새에 따라서 부품이 쓸모가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 즉, 단백질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할 것이다. 그럼 그럼 실제로 세포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촉매입니다. 즉, 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빨리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화학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나 아니면 얻어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를 구성하는 고분자를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주로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며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 촉매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생체 촉매가 다 단백질은 아닙니다. 가령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의 경우에는 일종의 RNA 촉매인데 이것은 단백질이 아닌 RNA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생체 촉매는 단백질이다. 그 외에 하는 것들의 경우에, 그 외의 단백질의 일들은 세포의 구조 단백질의 경우인데 세포 내에서 생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자기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품 간의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것처럼 생물 역시 세포나 세포 내부에서 화학적인, 정기적인 신호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도 단백질이 각각 다른 단백질이 역할을 한다. 그 외에 우리가 요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면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는데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이것과 결합하여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항체의 경우에도 단백질이며 그리고 세포 중에서 물질을 수송을 하는 일들이라든지 등등 수많은 일들을 단백질이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DNA가 복제되고 RNA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 모두에 이 과정 모두가 수많은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이 거의 90%는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백질의 노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살펴보면서 그 단백질의 구조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